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재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단순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이 파고드는 독, 바로 비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폴레온 힐의 지혜를 따라 비교라는 이름의 안개 속에서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방향을 흐리게 만든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내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하나의 핵심 원칙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의 세계 속에 던져집니다. 누가 더 빨리 걷는지, 누가 더 좋은 학교에 갔는지, 누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누가 더 예쁜 집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멋진 차를 타는지, 이 비교의 소용돌이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비교의 대상은 더 많아지고 비교의 날카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친구가 결혼했는데 나는 아직 혼자이고, 동기가 승진했는데 나는 제자리이고, 형제가 집을 샀는데 나는 월세를 살고 있고, SNS를 열 때마다 누군가는 세계 여행을 하고, 누군가는 멋진 식사를 즐기고, 누군가는 화려한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균열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세 가지 질문이 반복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걷고 있던 길에서 눈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폴레온 힐이 말한 방향이 흐려지는 순간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1908년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제안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성공의 비밀을 찾아 헤맸고 1937년 드디어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자기계발서 중 하나인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입니다. 이 책에서 힐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고한 목적의 중요성,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 그리고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힐이 인터뷰한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보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향으로,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교는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비교는 항상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결과만 봅니다. 그 결과 뒤에 숨겨진 수백 번의 실패와 수천 번의 눈물과 수만 번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멋진 사진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고통과 노력이 있습니다. 승진한 동기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희생과 인내가 있습니다.
집을 산 형제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빚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자신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그들의 완성된 그림이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벌인 수천 장의 스케치이다. 비교가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비교는 당신의 에너지를 외부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먼저 마음속에서 명확한 형태를 갖추고 그 다음 현실로 나타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마스터마인드의 원리와 욕망의 결정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그것을 마음속에서 먼저 선명하게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비교는 이 선명한 그림을 흐리게 만듭니다.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B라는 방향으로 더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보면 갑자기 B가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C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다시 흔들립니다. 이렇게 계속 방향을 바꾸다 보면 결국 아무 곳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목적의 분산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교는 감사함을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몸, 생각하는 뇌, 숨쉬는 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비교를 하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비교는 우리의 시선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만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자신의 책과 강연에서 거듭 강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성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다. 그런데 비교는 이 자석의 극성을 뒤집어 버립니다. 감사 대신 불만을, 풍요 대신 결핍을, 희망 대신 절망을 끌어당기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학교 친구입니까? SNS 속 인플루언서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대상이든 지금 이 순간 그 비교를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대신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나는 1년 전에 나보다 성장했는가? 이것이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진짜 비교입니다.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교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인터뷰했던 수많은 성공인 중 앤드루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경쟁자를 보지 않는다. 나는 내 목표를 본다. 경쟁자를 보는 순간 나는 이미 그들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통찰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자를 의식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만의 게임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게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게임의 규칙은 상대방이 정합니다. 그 게임에서는 상대방이 항상 유리합니다. 당신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왜 해야 합니까? 당신만의 게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만의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당신만의 기준으로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폴레온 힐이 말한 확고한 목적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을 아십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삶은 비교를 했다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고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사업에 실패했고 선거에서 여러 번 졌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링컨이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더 좋은 교육을 받은 동료들, 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경쟁자들, 더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며 그가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링컨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꽃, 즉 정의와 자유에 대한 열망을 바라봤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링컨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명확하게 자신의 목적을 알고 있었느냐에 있다. 자, 이제 비교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비교의 반대는 단순히 자기만족이 아닙니다. 나태함이나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인식과 자기 목적의 명확화입니다. 자기인식이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의 명확화란 그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불타는 욕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불타는 욕망은 남을 이기고 싶다는 욕망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꽃피우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잠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SNS를 확인하실 겁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카카오톡. 이 모든 플랫폼은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비교를 유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의 숫자, 팔로워의 숫자, 댓글의 숫자, 이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저 사람을 봐, 얼마나 대단해. 너는 아직도 이 모양이야. 나폴레온 힐이 살았던 시대에는 SNS가 없었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에도 비교는 있었습니다. 이웃의 더 큰 집, 동료의 더 좋은 직위, 형제의 더 많은 재산. 힐은 이런 비교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수없이 목격했고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타인을 관찰하는 데 쓰지 마라.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써라. 이 원칙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폴레온 힐이 제안하는 첫 번째 방법은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만을 낳는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월 수입 500만 원을 달성하고 내 이름으로 된 작업실을 가지겠다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적어야 합니다. 이 목표가 명확해지면 다른 사람의 목표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 선명해서
옆 사람의 길이 눈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만의 성장 지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타인의 수입, 타인의 직위, 타인의 소유물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대신 이런 질문들을 매일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오늘 나는 어제보다 무엇을 더 알게 되었는가? 오늘 나는 어제보다 어떤 기술이 조금 더 늘었는가? 오늘 나는 어제보다 어떤 관계가 더 깊어졌는가? 오늘 나는 어제보다 나 자신을 얼마나 더 이해하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하면 비교라는 독소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자기 감사 일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자신이 성장한 것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책 한 페이지를 읽었다면 어제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했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하고 싶지 않은 운동을 억지로 했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쌓이면 복리처럼 늘어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변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스터마인드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모이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서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실패를 격려하고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런 환경에 자신을 두면 비교의 독소는 협력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5명의 평균이 당신이 된다.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5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 환경을 바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교가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심리적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원래부터 부족한 존재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형제와 나를 비교했을 때, 선생님이 친구와 나를 비교했을 때,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과 나를 비교했을 때,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우리는 무의식 깊은 곳에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을 새기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제한적 믿음이라고 불렀고, 이 믿음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제한적 믿음을 바꾸는 방법은 반복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힐은 매일 아침과 저녁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힐이 증명했듯이 잠재의식은 반복에 의해 바뀝니다. 두 번째 심리적 패턴은 남들은 다 나보다 쉽게 성공한다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타인의 하이라이트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이 착각은 매우 강력해서 이성적으로 알고 있어도 감정적으로 계속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실패의 기록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사람의 성공 뒤에 있는 실패와 고난을 찾아보세요.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J, K,
롤링은 해리포터를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 10,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 지적 장애아로 오해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저 사람은 원래 운이 좋은 거야라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공은 운이 아닙니다. 나폴레온 힐은 평생을 통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성공은 명확한 목표와 불타는 욕망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산물입니다. 세 번째 심리적 패턴은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조급함입니다. 이 조급함이 비교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내 옆 사람이 빨리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이면 나도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지고 내 방법이 잘못된 것 같고 상대방의 방법을 따라 해야 할 것 같고 결국 내 길을 버리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땅속에서는 반드시 무언가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노력이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내면에, 당신의 능력에, 당신의 미래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강조한 개념 중에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적 상상력이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비교는 이 창조적 상상력을 파괴합니다. 남을 보는데 급급한 눈은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면 창조적 상상력이 깨어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세상에 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미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대중화한 혁명적인 사업가지만 그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비웃었습니다. 말이 더 빠른데 왜 저런 걸 만드냐? 저런 복잡한 기계를 누가 쓰겠어? 마차 사업이 훨씬 안정적이다. 만약 포드가 당시 성공한 마차 사업가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자동차는 그만큼 늦게 세상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드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타는 세상, 이 하나의 비전이 그를 모든 비교와 비판으로부터 지켜줬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포드를 인터뷰했을 때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경쟁자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그저 내가 보는 미래를 향해 걸어갔을 뿐이다.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교 속에 살고 있습니까? 직장인이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중에 입사했는데 왜 벌써 팀장이야 라는 비교? 학생이라면 저 친구는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좋아 라는 비교? 사업가라면 저 업체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라는 비교? 부모라면 저 집 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잘 크는데 우리 아이는 왜라는 비교?
이 비교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선이 바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시선을 안으로 돌리라고 합니다. 저 팀장은 무엇을 했기에 빨리 올라갔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친구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걸까? 나에게 맞는 방식은 무엇일까? 저 업체는 어떤 강점이 있는 걸까? 우리만의 강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비교가 배움으로 바뀝니다. 시기가 영감으로 바뀝니다. 열등감이 성장 동력으로 바뀝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내면의 적으로 6가지를 꼽았습니다. 빈곤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흥미롭게도 이 6가지 두려움은 모두 비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빈곤에 대한 두려움은 남들보다 가난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비판에 대한 두려움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고,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남들이 나보다 더 사랑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며,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젊고 활기찬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즉, 비교를 멈추면 이 두려움들도 함께 약해집니다. 이제 중요한 실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자기 암시의 법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암시란 내가 내 잠재의식에게 반복적으로 특정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를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나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신의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면 잠재의식은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실제로 잠재의식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메시지를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힐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잠재의식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망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교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비교 도구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옆집 아이는 벌써 이런 것도 하는데 넌 왜 못해? 너희 반 1등은 어떻게 공부하는 줄 알아? 사촌은 이미 취업했는데 너는 언제 할 거야? 이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우리는 종종 모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격려를 먹고 자란다. 비교는 그 성장을 막는 독이다. 비교로 사람을 자극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내면의 동기를 파괴합니다. 진정한 동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열망에서 나옵니다. 비교로 만들어진 동기는 두려움의 동기입니다. 저 사람에게 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두려움.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향한 열망에서 나오는 동기는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나폴레온 힐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재의식의 창고라는 개념입니다. 힐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거대한 창고에 비유했습니다. 이 창고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도 있고 긍정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생긴 상처도 있고 칭찬을 통해 생긴 자신감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잠재의식 창고의 내용물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 대부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비교 속에서 자란 사람은 잠재의식 창고에 나는 부족하다는 파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척해도 행동은 늘 그 파일의 내용을 따릅니다. 이 파일을 바꾸려면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자기 암시, 새로운 환경, 이것들이 쌓이면 창고의 내용물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비교와 기준점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롤 모델을 갖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들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배우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교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비교는 상대방의 결과를 나의 부족함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롤 모델 삼기는 상대방의 방법론을 나의 성장의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비교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갔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롤 모델 삼기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나도 그 방법을 배워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나폴레온 힐의 삶 자체도 비교를 이기는 방법의 훌륭한 예시입니다. 힐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려 했지만 돈이 없었고, 기자로 일하면서 기회를 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주변에는 그보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편안하게 출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힐이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절망했다면 우리는 지금 나폴레온 힐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앤드루 카네기를 만나는 행운의 기회를 잡았고 그 만남 하나에 집중해 20년이라는 세월을 한 가지 목표에 쏟아부었습니다. 성공의 법칙을 발견해 세상에 전하겠다. 이 하나의 목표가 그를 모든 비교와 실망과 고난으로부터 지켜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현실에서 비교를 완전히 안 하는 게 가능해?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진화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본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이 말한 것은 비교를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외부 비교에서 내부 비교로, 결과 비교에서 과정 비교로, 타인 비교에서 자신 비교로,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비교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자극이 됩니다.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난 한 달 동안 타인과의 비교로 인해 소모한 에너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에 쏟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을 배웠을 수도 있고, 책 몇 권을 읽었을 수도 있고, 사업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을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쌓았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에 쓰인 에너지는 사라지지만 성장에 쓰인 에너지는 남습니다. 남아서 쌓입니다. 쌓여서 결국 당신이 됩니다. 나폴레온 힐이 언급한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의 속도입니다. 힐이 연구한 성공한 사람들은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바꾸는 것은 느리게 했습니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느리게 내리고 바꾸는 것은 빠르게 했습니다. 비교는 결정을 방해합니다. 어를 해야 할까? B를 해야 할까? 저 사람은 어를 해서 성공했고 이 사람은 B를 해서 성공했고 이런 비교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합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교할 게 더 많아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비교를 멈추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작은 실험을 제안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다음의 3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 딱 5분만 자신의 목표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단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둘째, SNS를 하루에 최대 30분으로 제한해 보세요. 그 남은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단 10분이라도 투자해 보세요. 셋째,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내가 어제보다 성장한 것 한 가지를 노트에 적어 보세요.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이 3가지를 7일 동안 하면 아마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비교에 쓰던 에너지가 자신을 향하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최고 원칙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정확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정확한 지식이란 책에서 얻는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포함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무엇 때문에 불행한가? 이 질문들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과의 비교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위에서 타인의 길은 그저 다른 풍경일 뿐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흥미로운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폴레온 힐의 명언을 통해 살펴본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교는 방향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비교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것,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교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 있다는 것, 비교 대신 명확한 목표와 불타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자기 암시와 반복적인 노력으로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짜 나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 나폴레온 힐의 삶과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최후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독특합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상처, 당신의 강점, 당신의 꿈,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타인의 기준으로 재지 마세요. 타인의 자로 재면 항상 맞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꺼내세요. 그 자로 자신을 재세요.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커진 자신을 발견하세요. 그것이 나폴레온 힐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성공의 메시지입니다. 비교는 안개입니다. 안개 속에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표라는 빛을 켜는 순간 안개는 걷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빛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 안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순간 보이는 것은 타인의 길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따뜻한 불씨 하나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단 하나의 작은 실천만 해보세요. 타인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자신보다 단 1%만 더 성장하는 것. 그것이 복리로 쌓이면 1년 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곳에 있을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말처럼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결국 당신이 됩니다. 오늘부터 비교가 아닌 성장을 생각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앞으로 나올 나폴레온 힐의 더 많은 지혜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